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The Role of Middle Frontal Gyrus in Working Memory Retrieval by the Effects of Target Detection Task, a Simultaneous Age fMRI Study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3년 7월 Brain Structure and Function에 게재되었고 Anatomy and Morphology 분야에서 Q1, Neurosciences 분야에서 Q3에 해당합니다. 워킹 메모리와 뇌행력 간의 관계를 다루는 논문을 조사하다가 해당 논문의 실험 패러다임이 독특하고 재미있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트로덕션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작업기억은 미래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며 이는 표적탐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표적탐지는 시각적 환경에서 관심 있는 물체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각적 탐지 프로세스가 작업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fMRI 연구에서는 작업 기억의 인코딩과 유지에 전 두정엽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검색 단계에서는 전 두정엽뿐 아니라 후방 피질과 내측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표적 탐지 작업과 같은 메모리 태스크를 유지 단계에서 수행했을 때 검색 단계에서 어떤 뇌영역이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ERP 연구에서는 작업기억 검색 시 후방 피질에서 N1이 발생함을 확인했으며 유지 관리 단계에서 시각적 표적 탐지 작업이 이 작업기억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ERP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적 탐지 작업 및 지연 매칭 작업을 사용하여 작업 검색에 대한 시각적 표적 탐지 작업 영향의 신경 메커니즘을 탐색하려고 합니다. 피험자는 26명으로 모두 19세에서 27세 사이였으며 남자와 여자가 각각 13명씩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패러다임인데요. 타겟 디텍션 태스크와 딜레이 매칭 태스크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패러다임은 아래와 같은데 조금 복잡해서 뒷 슬라이드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작업 기억의 유지 단계에서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이 검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에 따라 타겟 디텍션 태스크를 이 유지 단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인코딩 단계를 보면 색상이 있는 원이 제시되고 있는데 피험자들은 이 원의 색상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즉, 이 원의 색상이 이 검색 단계에서 생각해내고자 하는 타겟이 되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이를 DMT 타겟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원은 다음과 같이 초록, 파랑, 보라, 빨강, 주황 총 5개의 색깔이 랜덤으로 제시됩니다. 이 유지 단계에서는 타겟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이 태스크에서는 이렇게 2개의 원으로 구성된 어레이가 제시되는데 한 원 안에는 이제 타겟을 의미하는 T, 그리고 나머지 원 안에는 디스트랙터를 의미하는 L이 제시됩니다. 이 T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서 있는 방향, 그리고 뒤집어진 방향, 이 총 2가지가 랜덤으로 제시되고, 이 L은 바로 서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90도씩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총 4가지 방향을 랜덤으로 제시합니다. 이 디텍션 태스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종류의 어레이가 제시됩니다. 먼저 매치 조건은 이 DMT 타겟, 즉 이 그림에서는 분홍색 원을 의미하는데요. 이 분홍색 원 안에 이 타겟 T가 적혀 있고 나머지 원 안에 디스트랙터인 L이 표시되는 경우, 그리고 미스매치 조건은 DMT 타겟인 이 분홍색 원 안에 디스트랙터인 L이 적혀 있고 나머지 원 안에 타겟인 T가 적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뉴트럴의 경우에는 이 DMT 타겟인 분홍색 원이 없고 대신에 없지만 이 원 안에 각각 T와 L이 제시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캐치 조건은 DMT 타겟인 분홍색 원이 있지만 T가 없고 L만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해당 조건들이 조금 복잡해서 오른쪽 아래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험자들은 이 캐치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조건에서 T의 방향에 따라 응답을 하게 되는데, T의 방향이 바로 되어 있으면 검지를 사용하여 숫자 2를 누르고 뒤집어져 있으면 중지를 사용해서 숫자 3을 누르도록 하였습니다.
리트라이얼벌 단계에서는 DMT 타깃을 찾는 단계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3개의 원이 제시됩니다. 이때 이 DMT 타깃의 색상을 포함한 3가지 채도의 원이 제시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단계에서는 같은 색상에 대해 3가지 채도로 구성된 원이 제시됩니다. 이때 이 DMT 타깃과 같은 색상을 갖는 원을 찾으면 되는데, 이 해당 그림에서는 맨 오른쪽에 같은 색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약지로 숫자 4를 누르게 됩니다. 비슷하게 이 가운데에 만약에 DMT 타깃이 있다면 중지로 숫자 3을, 맨 왼쪽에 DMT 타깃이 있으면 이 검지로 숫자 2를 누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캐치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3조건에서 응답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실험은 총 8블럭이 수행되었고, 한 블럭은 총 16번의 트라이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록 사이사이에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블록 내에서 4가지 조건은 각각 4번씩 랜덤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이지 데이터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 64개의 채널로부터 획득하였습니다. 그 후 커리 7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 아래와 같은 전처리를 해주고 매트랩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이지 데이터는 검색 세션을 기준으로 -200에서 800ms로 분할되었고 ICA를 통해 노이즈 채널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 후 100마이크로볼트보다 높은 진폭을 갖는 채널을 좋지 않은 채널로 간주하여 제거한 후 보관을 통해 보정해 주었습니다. 남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100마이크로볼트 이상의 이이지 활동이 기록된 트라이얼을 제거해 준 후 기준선 보정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트라이얼이 적은 피험자들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20명에 대해서만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처리한 이이지 데이터로부터 ERP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N1은 130에서 230ms 사이의 가장 큰 음의 편향으로 후방의 9개의 전극으로부터 측정되었고, N2는 300에서 400ms 사이의 가장 큰 음의 편향으로 전방의 5가지 전극에서 측정되었습니다. 그 후 아노바와 T테스트, 그리고 피어슨 상관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뇌파와 fMRI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였는데요. fMRI의 경우 fMRI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처리되었기에 해당 과정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fMRI의 경우 MRI로부터 스캐닝 매개 변수를 이용해 EPI 시퀀스로 획득되었으며 각 피험자에 대해 블록마다 첫 5개의 EPI 볼륨은 신호 안정화를 위해 제거되었고, 이후 DPAR-SF라는 fMRI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처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에 손실이 있는 피험자를 제거하여 총 24명에 대해 fMRI를 분석하였습니다. 뇌의 전반적인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SPM12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 피험자에 대해 일반 선형 모델을 구축하고, 아노바를 사용하여 그룹 수준에서 전내 다중 피험자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조건에 따른 뇌 영역의 표상 패턴을 측정하기 위해 다별량 패턴 분석 방법인 표상 유사성 분석 RSA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ERP 분석만으로는 어떤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서 ERP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fMRI와 ERP를 통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전에 ERP 분석과 이 fMRI 분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통합 분석에서는 총 19명에 대해서 수행되었습니다. 통합 분석을 위해 fMRI 기반의 이이지 분석, 그리고 이이지 기반의 fMRI 분석을 모두 수행하였는데, fMRI를 기반으로 이이지를 분석할 때에는 브레인스톰 3.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 활성화된 fMRI 클러스터가 ERP 요소의 소스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이지를 기반으로 fMRI를 분석할 때에는 이 GLM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때 단일 시행 ERP 값을 기반으로 변조된 매개 변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RP 구성 요소와 fMRI의 볼드 신호 사이의 결합 효과를 조사하였습니다.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동 결과입니다. 따로 여기 그림은 없지만 타겟 디텍션 태스크의 경우
뉴트럴에 비해서 매치와 미스매치에서 더 빠른 반응 시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해당 그림은 검색 단계에서 수행한 DMT 태스크의 행성 결과입니다. 정확도의 경우 이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반응 시간은 미스매치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빨랐고 매치와 뉴트럴 모두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ERP 결과입니다. N1을 측정한 9개의 전극 각각에 대해 전극과 작업 조건 간 원웨이 아노바를 수행했을 때 다음과 같이 PO4, O2, OG, O1, PO7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전극들에 대해서 작업 조건별 ERP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T-테스트를 수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PO4에서는 미스매치와 뉴트럴과 캐치 조건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O2는 미스매치와 뉴트럴, 그리고 OZ는 매치와 뉴트럴, 그리고 PO7은 미스매치와 캐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 그래프는 따로 없었지만 이 N1 진폭의 차이는 뉴트럴과 캐치 조건에서 두 조건 사이에서 반응 시간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N2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을 때 이 아노바 결과 F1과 AF3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고 T-테스트 결과 F1에서 매치와 미스매치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N2의 경우 상관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fMRI 분석 중 전내 분석의 결과입니다. 이 표는 피험자 간 원웨이 아노바를 수행했을 때 유의미한 활성화가 나타난 내 영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는 앞서 보여드린 유의미한 내 영역들에 대해서 매치와 미스매치 조건 간 원웨이 아노바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매치에 대해서 미스매치를 대조했을 때 이 좌방구에서는 중간 후두 피질, 보조 운동 영역, 우방구에서는 시선과 피각에서 유의한 활성화가 나타났으며 MFG는 양측에서 유의한 활성화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뉴트럴과 미스매치 조건 간 아노바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뉴트럴에 대해 미스매치를 대조했을 때 양측 MFG가 유의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치와 뉴트럴 조건 간 원웨이 아노바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캐치에 대해 뉴트럴을 대조했을 때 좌방구에서는 중간 띠와 상측 두엽 피질에서, 우방구에서는 모이랑 상전두엽 피질, 해마, 상측 두엽, 그리고 섬엽에서 유의한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이 앞의 결과들에서 매치와 뉴트럴 각각에 대해 미스매치를 대조했을 때 양측 MFG에서 유의한 활성화가 나타났었는데요. 해당 조건에 대해서 RSA 분석을 수행한 결과 양측 MFG는 미스매치 조건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왼쪽 MFG가 더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ERP와 fMRI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fMRI의 클러스터를 ERP에 역투영하여 분석하였고 그 클러스터의 영역이 N1과 N2의 소스가 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MFG에서 N1이 나타났고 이 원웨이 아노바 결과도 역시 왼쪽 MFG에서 이 작업 조건에 대해 유의미한 활성화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왼쪽 MFG의 조건 간 T-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미스매치에 대해 모든 조건이 유의미한 ERP 차이를 보였고 각 조건에 대해 원샘플 T-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미스매치에서만 유의미하게 N1의 소스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타겟 디텍션 태스크에서는 뉴트럴에 비해 매치, 미스매치에서 더 빠른 응답 시간을 가졌고 DMT 태스크에서는 불일치 조건에서 응답이 가장 빨랐습니다. ERP 분석에서는 DMT 태스크에서 뉴트럴과 비교하여 미스매치에서 두정 호두부의 N1 요소가 더 컸습니다. 이 N1은 초기 주의 조절을 반영하는 전기 생리학적 지표로 이 진폭이 클수록 해당 자극에 대해 주의 집중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미스매치 조건, 즉 타겟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감지하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MRI 분석에서는 양측 MFG가 뉴트럴 조건에 대해 매치에 비해 미스매치일 때 덜 활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RSA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양측 MFG가 미스매치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왼쪽 MFG가 더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fMRI를 기반으로 ERP를 분석할 때에도 왼쪽 MFG가 N1을 구성하는 소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이 시각적 표적 탐지 작업이 이 작업 기억 검색에 영향을 미치고 이때 MFG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 fMRI 분석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짚는 느낌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이 생소한 패러다임을 해석해 나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